뇌우부터 들어가자. 뇌우는 자, 번개를 동반한 비를 뇌우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 뇌우가 발생할 조건은 뭐냐면 강한 상승기류야. 자,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국지적 가열이라고, 국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분적으로라는 말이야. 네. 자, 어떤 일부분만 집중적으로 가열되면 굉장히 뜨거워지지. 그 다음 저기압 중심인 곳. 자, 태풍이라든지 또는 온대저기압의 중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릴 때, 이럴 때는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거든. 그러면 자, 과정을 보면은 자, 첫 번째가 적은 단계라는 게 있어요. 자, 적은 단계는 전체적으로 상승기류만 존재해. 이거를 우리는 적은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숙 단계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해요. 그리고 하강기류 쪽에서 강한 비가 내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멸 단계. 자, 얘는 전체적으로 하강기류. 그리고 하강기류 쪽에서는 약한 비가 내려요. 자, 요게 바로 소멸 단계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적은 단계는 이제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적은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에서는 구름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을 해요. 이게 성숙 단계인데 이 하강기류 쪽에서 강한 비가 내려. 자,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하강기류만 존재하게 돼. 약한 비가 내리고 이걸 소멸 단계라고 불러요. 자, 요게 바로 이 뇌우야. 자, 그런데 이 뇌우의 성숙 단계에서 보면은 상승기류 타고 올라가서 높은 데서 얼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고 빙글빙글 돌다가 무거워져서 뚝 떨어지는 게 뭘까? 그거 우박. 우박이에요, 우박. 자, 우박은 자, 매우 불안정한 기상현상에서 발달을 해. 자, 우리나라 매우 불안정한 기상현상은 계절이 언제일까? 봄? 봄, 가을에 주로 발생을 해요. 자, 우박이라서 겨울에 우박 내리지는 않아. 자, 그 다음에 이 우박은 자, 농작물이나 과수, 비닐하우스,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배추 같은 것들을 농사를 네. 지었는데 우박이 떨어지면 배추에 다 구멍이 나. 네. 또는 과일 같은 것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우박이 떨어지면서 과일에 맞잖아. 그러면 과일이 멍들어. 네. 그러면 걔네들은 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 이런 피해가 나타나는 게 우박이에요. 네. 자, 이런 것들. 이게 우박이야, 악기상중에. 자, 그 다음에 집중호우. 자, 이거 지워도 되니? 네. 자, 그 다음에 국지성호우, 집중호우 같은 말이야. 네. 자, 국지성호우나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데, 자, 1시간 동안에 30mm 이상. 그리고 하루에 80mm 이상일 때를 국지성호우 또는 집중호우. 그 다음에 연강수량의 하루에 내리는 게 연강수량의 10% 이상일 경우에도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불러. 자, 이 국지성호우가 나타나면은 네. 어느 때 나타나겠어? 음, 마찬가지야.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할 때. 네. 그 다음에 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저지대 침수나 또는 도로 침수 등등등 여러 피해가 나타나겠죠. 네. 그리고 또 산사태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나요. 네. 자, 이런 것들이 국지성호우, 집중호우의 피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폭설. 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비가 눈이 내리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이 폭설은 겨울철 저기압이 통과할 때 자주 발생을 해요. 저기압일 때는 흐리니까 구름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겨울에. 그리고 도로마비라든지 도로마비, 교통마비 또는 건물이나 비닐하우스가 붕괴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물은 흘러가지만 이 눈은 쌓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이 강풍. 자, 강풍은 자 14m/s 이상이 10분 이상일 때. 자, 그 다음에 뭐 도로, 간판, 비닐하우스, 건물이나 간판 등의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죠. 비닐하우스도 다 날아가 버리고. 네. 이런 거는 한번 읽어봐 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네. 한파. 자, 한파는 갑자기 추워져서 뭐 수도관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야.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거기에는 없는데 해일도 있어요. 해일. 해일은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현상이지. 네. 자, 만조기 때 겹치면은 더 큰 피해가 일어나. 그런데 이 해일에는 강풍 해일이 있고 지진 해일이 있어요. 지진 해일은 쓰나미라고 불러. 네. 자, 그 다음이 황사야. 네. 자,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의 건조 지역에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오른. 자, 상승 기류를 타고 오른다 그랬으니까 이곳의 기압은 무슨 기압일까? 저기요? 저기압이 돼야지. 네. 자, 상승 기류를 타고 오른 황토 등이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해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 현상이야. 자, 가라앉는 현상이라 그랬어. 우리나라는 기압이 무슨 기압이 형성돼? 고기요? 그렇지. 고기압이 형성돼야 가라앉겠지. 자, 피해는 정밀공업에 영향을 주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는 먼지가 아주 쥐약이거든. 그 다음에 네. 비행기 운항에 방해를 해. 네. 그리고 여러 눈, 코 등의 호흡기 질환도 일으키죠. 네. 자, 그런데 긍정적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은 산성비의 중화를 일으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더라라는 게 이게 악기상이야. 네. 자, 그러면 악기상도 끝났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일기예보와 일기기호가 나와. 자, 이거 네. 지운다. 네. 자, 일기예보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 현재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해. 자, 기온이라든지 습도, 운량, 풍향, 풍속 등등을 관측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현재 일기도를 작성을 해요. 네. 그 다음이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일기예보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일기기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자. 네. 자, 일기기호는 요 동그라미가 있고 요게 관측소야. 그리고 긴 막대 끝에 이렇게 깃발처럼 달려 있는데, 자, 요 네. 동그라미가 관측소인데 여기는 운량을 표시하고 여기 왼쪽에는 일기, 오른쪽엔 기압, 그 다음에 네. 이게 풍향, 요게 풍속을 의미하는데, 네. 자, 첫 번째 일기에서 점은 뭘 의미하냐면 비, 삼각형 위의 점은 비가 막 쏟아지는 거, 소나기죠. 네. 요거는 눈, 안개, 이렇게 된 건 뇌우, 동그라미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건 태풍, 이런 것들을 일기기호라고 불러. 네. 자, 운량 구름의 양에서 모두 채워져 있으면은 흐림, 4분의 3이 채워져 있으면은 구름이 많음, 반이 채워져 있으면은 비 오다가 개는 현상 갬이라고 부르고, 네. 4분의 1이 채워져 있으면은 구름 조금, 비어 있으면 맑음. 자,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10분간의 평균값이고, 네.
그 다음에 자 16방위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8방위만 표시해도 돼.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풍속. 미터 퍼 세크로 표시를 하고 얘도 10분간의 평균 값이고요. 그 다음에 자 중간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2m per sec. 끝에 조금 긴 막대는 5m per sec. 그 다음에 깃발 모양은 25m per sec. 요 세 개의 기호를 조합해서 만들면 돼. 네. 자,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첫째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기압을 우리가 1013.0 헥토파스칼이라고 불러.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130이라고 표시하겠죠. 네. 요게 바로 일기 기호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속담과 몇 가지 한번 연결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어떻게 일기를 예측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네. 읽어도 됐죠? 네. 자, 그 밑에 보면은 관천만기법이라는 게 있어. 네. 자, 관천만기라는 거는 하늘을 봐서 일기를 알아내는 방법인데 이거는 네. 편서풍 때문이에요. 네. 자,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서풍이 불어. 그러면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할 거야. 그거를 일기, 동진,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네. 일기 동진의 원리라고 불러. 자, 그거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아침 무지개가 떴다. 자, 아침 무지개는 태양이 동쪽에 있을 때 서쪽 무지개야. 자, 서쪽에 무지개가 생겼다는 얘기는 서쪽이 다습하거든. 물방울이 많아. 네. 그러면 서쪽에 있는 공기는 잠시 후에 나를 지나갈 거야. 흐리거나 비가 내릴 거야. 네. 저녁 무지개는 동쪽 무지개죠. 네. 자, 서쪽으로 지는 해가 안 보인다면 동쪽에 무지개가 안 생겨. 서쪽이 맑아요. 그렇다면 그 맑은 공기는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돼. 맑음이야. 그리고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자, 서쪽이 노을이 엄청 붉게 물들었다. 서쪽이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 때문에 유난히 붉어요. 네. 그러면 서쪽이 건조하니까 당연히 맑겠지. 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나라 맞바람이라는 건 이건 남풍을 의미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남풍이 불 때는 등압선의 배치가 서쪽이 저기압이 있고 동쪽이 고기압일 때. 자, 서쪽에 저기압이 다가올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흐리거나 비가 되겠지. 그래서 네. 내일의 날씨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서쪽을 쳐다보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제비가 낮게 난다. 자, 제비가 낮게 난다라는 말은 역시 이것도
자, 흐리거나 비예요. 네. 자, 비가 많이 온 날들 보면은 길거리에 지렁이들 막 나와 있고 그러거든. 네. 그것 때문이고, 네.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쉴 때, 더울 때도 그렇지만 저기압이 형성되면 물속에 녹아있던 산소 기체가 빠져나가. 네. 저기압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지. 네. 종소리가 유난히 멀리까지 잘 들린다. 자, 산속에 절이 있는데 절에서 종을 친다고 보자. 자, 네. 이 종소리가 어느 날 멀리까지는 잘 들리는데 어떨 때는 안 들려. 근데 네. 유난히 멀리까지 잘 들릴 때가 언제냐면 일교차가 작은 날이에요. 일교차가 작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비 온다고 해봐. 거의 기온은 비슷하지. 자, 네. 흐리거나 비예요. 음, 일교차가 큰 날은 네. 태양이 없으면 싸늘했다가 태양이 뜨면 따뜻해지고 이럴 때가 네. 일교차가 크니까 네. 맑은 날이거든. 네. 자, 그 다음에 달무리 해무리가 생긴다야. 자, 달무리 해무리가 생긴다는 얘기는 자, 권층은 때문이에요. 층은형의 그룹은 온난전선에서 만들어졌지. 네. 온난전선 접근을 의미해. 자, 온난전선이 접근할 때 되면은 당연히 이슬비가 내린다 그랬잖아. 흐리거나 비가 내려요. 네. 요게 바로 우리나라 선조들이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했던 방법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네. 자, 그래서 일기에 관한 현상은 모두 다 끝났어. 네. 음, 됐습니까? 네. 자, 이제 해수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 지워도 되겠지? 네. 해수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는 염분과 수온인데 이 염분과 수온은 결국은 해수의 밀도를 결정을 해요. 네. 밀도를 좌우하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염분 먼저 배울 거야. 자, 염분이라고 하는 거는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하고, 네. 자, 염분의 단위로는 퍼밀이라고 읽는 천분율이라고 하거든. 네. 요걸 쓰거나 PSU라 그래서 실용 염분 단위라고도 불러요. 네. 같은 단위야. 네. 자, 요 단위를 쓰기도 해.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수성 물질을 보면 염류를 보면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등등등. 자, 요것이 짠맛을 나타내는 염류, 요건 쓴맛을 나타내는 염류 이렇게 돼요. 네. 근데 원소로는 물속에 바닷물 속에는 염소가 제일 많고 나트륨, 황, 마그네슘 요 순서야. 자, 그랬을 때 네. Cl하고 S는 지구 생성 초기 해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이 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은 지각의 물질이 자 물에 녹아 바다로 유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 중 성분이 직접 녹아들기도 해요. 네. 자, 요것이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나타낸 거야. 네. 자, 그런데 염분에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해. 네. 자, 그랬을 때 염분은 다르더라도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비는 거의 일정해요. 네. 자, 이렇게 일정한 이유가 뭐라 그랬니? 해수는 끊임없이 순환? 순환하잖아. 섞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염분은 약 35%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자, 네. 어떤 ABCD의 바닷물을 1kg씩을 퍼왔다고 보자. 염분을 봤더니 얘는 25%밀, 30%밀, 35%밀, 40%밀이라고 할 때 가라고 하는 염분이 자 다른 데는 다 모르는데 얘가 17.5g이 나왔어. 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네. 자, A에서는 얼마나 존재하겠니? 12.5g이요. 그렇지, 12.5. B에서는 15g. B에서는 20g.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나라고 하는 염류가 네. 자, 다 모르는데 여기에서 4g이 얻어졌어. 네. 그럼 다른 것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뭐냐? A 2.5g. A는 2.5g, B는 3g. C는 C는 3.5g. 이게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야. 자, 그런데 네. 육지 호수 염분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네. 육지에도 호수가 있는데 수분기가 있는 게 있거든. 네. 성립하지 않는다. 왜? 순환을 하잖아. 얘는 순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네. 됐니? 네. 자, 그러면 염분의 결정 요인을 이제 외워봐야지.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 네. 첫 번째가 강수량과 증발량인데 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크면 염분이 어떨까? 낮아져요? 염분이 낮다. 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야. 네. 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크면은 염분이 높다. 염분이 높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근해 염분은 2월이 겨울이고 8월이 여름이에요. 언제가 더 높다?
겨울이? 2월 염분이 더 높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나라는 여름 강수예요. 장마. 여름에 장마철이 있죠? 네, 그래서 여름에 비가 내리는 게 1년 내릴 비에 약 50%가 비가 와요. 네, 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하천수, 육수, 담수, 강물 같은 말인데, 네, 자, 하천수의 유입 여부야. 자, 그래서 연안보다 대양의 중심일수록 네. 염분이 어떻겠니? 염분이 낮아요? 높지. 높다. 왜 높으냐면 연안이라고 하는 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봐봐. 아, 더 훨씬 많은 육지에 물이 들어오잖아.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 중 사철 어디 염분이 높겠니? 서해가? 동해? 동해 염분이 높지. 아, 왜 그러냐면 네, 큰 강이 주로 서해로 흐르잖아.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형은 동고서저의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주로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흐르는 물이 훨씬 더 많겠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해와 동해 중에 동해가 사철 서해보다 염분이 높게 나타나. 네, 그 다음 세 번째, 빙하의 해빙 녹는 거야. 네, 해수의 결빙 여부. 자, 그랬을 때 빙하의 해빙시, 빙하가 녹는다. 그러면 염분이 어떻게 돼? 낮아져요. 염분이 낮아요. 그 다음 해수의 결빙시, 높다. 염분이 높다. 네, 그거야. 네, 됐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종기체를 배울 거야.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자,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 이거를 용종기체라 하는데, 용존 산소양은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의미하고, 용존 이산화탄소는 네, 녹아있는 CO2의 양을 우리가 용존 이산화탄소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자, 요 그래프는 자, 요게 용존산소. 이게 용존
이산화탄소 양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 요 이유만 알으라 그랬어요.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이산화탄소도 요게 1번, 요게 2번. 자, 요거만 알면은 자, 해결이 다 되는 거죠. 네. 자, 용존 산소양을 한번 보자. 첫 번째, 표층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뭐야? 어, 광합성 생물의 어, 광합성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과 네. 대기와 접촉해 있죠? 네. 공기 중 산소가 직접 용해가 돼서 표층에서 산소량이 제일 많아요. 네. 자, 2번은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점 감소하지. 네. 왜 감소할까요? 호흡하는데 써가지고. 자, 깊을수록 감소 이유는 네. 자, 생물의 호흡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체 등의 생물의 죽은 시체지 네. 분해에 산소가 사용돼요. 자, 세 번째는 깊을수록 증가하죠. 네. 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자, 양극에서 표층에 풍부한 산소를 녹인 물이 침강해요. 가라앉아. 네. 그러면서 산소를 심층으로 공급을 해. 네.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네. 음, 자, 용존 이산화탄소양은 네. CO2가 물에 녹은 CO3-나 HCO3- 이온 상태로 됐어요. 네. 자, 그러면 1번은 뭘까? 아, 광합성 하는데 사용하는. 광합성에 CO2가 소모가 되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깊을수록 증가하지. 네.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래? 광합성을 안 했어요. 그게 아니고 네. 자, 수심이 깊을수록 수압이 커져요. 네. CO2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네. 요게 이유야. 네. 자, 요거 이렇게 외워두면 끝나요. 네. 됐니? 네. 자, 한영아. 네.